손흥민의 PK 득점과 함께 막판 대공세가 펼쳐졌지만 동점골은 끝내 터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형태가 정해진 수순이었던 이유는 토트넘은 2주를 쉬고 나왔고 아스널은 불과 4일 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싸움에서 토트넘이 유리한 상태였고 승부처는 당연히 후반전이었기에 더욱 전반전 경기 운영이 아쉬운 북런던 더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텍 감독은 아르테타 감독의 손바닥 안에서 춤춘 90분이었고 토트넘은 아스널 레벨의 축구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로메로와 손흥민의 득점의 숨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아르테타 감독의 플랜이 완벽했다는 평가의 이유는 전반기와 전혀 다른 경기 양상 때문입니다. 전반기 토트넘과 아스널은 희슬과 동시에 점유율 싸움을 시작했고 양 감독 모두 격전지로 허리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90분이 팽팽했고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은 전반전에 무려 72%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공격에서 압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르테타의 선택적 후퇴였습니다. 전반기 경기의 경험, 최근 토트넘이 뉴캐슬을 포함해 자리 잡은 수비진의 정상적인 득점률이 낮다는 것이 고려된 운영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중앙 싸움을 생략하고 라인을 지키며 토트넘의 공격진을 최대한 박스까지 안내했고 볼 탈취에 성공한 순간 엄청난 레벨의 탈압박으로 좁은 공간을 탈출하고 질주하는 선수들에게 볼을 연결했습니다. 사카의 득점은 토트넘의 경기에서 1년 내내 반복되는 재방송 같았습니다. 토트넘이 그런 방식으로 몇 골을 내어줬는지 이제 세기가 어렵습니다. 아르테타의 준비를 역으로 이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준비는 없었고 언제나처럼 전원이 공격에 참여했으며 라인은 높았습니다. 아스널이 토트넘의 점유를 내어주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전반전 3실점하는 결과가 중요하고 자리만 지키면 토트넘은 득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팀 입장에선 다른 경우의 수가 필요 없습니다. 아예 공격하라고 공을 건네주고 토트넘 뒷공간만 90분 내내 노려도 아스널 입장에서 득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72%의 점유에도 찬스 메이킹 0번, 유효 슈팅 0번에 그친 숫자입니다. 두 골은 로메로의 분노의 질주에 의한 개인 능력이 빛난 득점, 그리고 손흥민의 PK 득점이었고 상대가 공격하라고 기회를 주는 상황에선 아예 찬스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90분 내내 높은 라인에서 미친듯이 시도한 공격이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5백으로 수비에 치중하다가 몇 번의 역습을 노리는 축구가 현재 토트넘에게 더욱 맞는 옷이 아닐까 싶었던 이유는 아스널이 보유한 3명의 미드필더가 보인 압도적인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웨데가르드와 라이스, 토마스 조합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토트넘 중미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볼을 간수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발견하는 눈과 패스 정확도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중미는 대체로 가장 가까운 선수를 찾는다면 아스널 허리 3인방은 언제나 가까이와 최전방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미가 멀리 보는 경우는 시야의 주제이지만 동시에 볼 간수에 확신이 있는 선수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들의 수비력은 언급이 필요 없이 강력했고 뿐만 아니라 아스널의 센터라인이 볼을 탈취한 순간 3명의 미드필더가 합류하여 적절한 간격을 조성하고 볼을 최전방으로 운반하는 성공률은 마치 프로팀과 유소년팀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하고 싶은 축구는 적어도 아스널 미드필더급의 레벨을 구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축구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90분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토트넘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축구로 최고 레벨이 되기 위해서는 전 포지션의 강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지출할 자금이 없다면 축구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의 토트넘 스쿼드는 하프라인 너머에서 펼치는 4-3-3 점유 축구를 펼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지는 케이스 때문이 아니라 패배하는 경기의 이유가 100%에 가깝게 일치하기 때문이고 토트넘이 90분 내내 박스 근처에서 볼을 돌려도 결국 득점은 역습 상황이 아니면 세트피스에서 터질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로메로의 득점 장면에서 일순간 그가 신들렸다 생각했습니다. 센터백이 갑자기 미친 듯 뛰어나가 골키퍼를 압박하고 탈취한 후 직접 득점한 경우는 성인 축구에서 정말 보기 힘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이 2주 내내 준비하고 90분 내내 펼친 게임 플랜이 실패한 득점을 단 한 명 선수가 순간적인 선택으로 성공한 오픈 장면이었습니다. 해당 장면이 감독의 주문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상식선에서 센터백에게 박스 근처 지원이 아닌 골키퍼를 압박하라는 지시는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센터백 입장에서 전반에만 3실점하는 굴욕적인 경기였고 득점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던 상황. 평소에 퇴장에서 발동되던 분노 에너지가 오늘은 전방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었던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축구는 잘 만드는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맨시티 같은 팀도 이상하게 실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성은 축구 최대의 무기 중 하나이고 현재 토트넘의 약속된 공격 전개에는 의외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르테타 감독 입장에서 절대 대비할 수 없던 것은 로메로의 미친 압박이었고 결국 축구란 그런 의외성을 감독이 미리 그리고 다양하게 준비하고 2주 내내 선수들에게 주입한 팀이 더 높은 확률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부 전술이라 부릅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곧 의외성이고 개인의 판단 이전에 헤드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강팀들의 조건입니다. 현재 토트넘에게 가장 결여된 지점이고 로메로의 득점 상황에서 완벽에 가깝던 아스널 수비 라인이 왜 전혀 제어하지 못했는지 복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결이 다른 비교이지만 손흥민의 PK 또한 토트넘 입장에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중앙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왼쪽으로 페널티킥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론 0번입니다. 토트넘의 전담 PK 키커가 손흥민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고 당연히 라야 골키퍼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흥민은 왼쪽으로 슛을 날렸고 라야는 방향을 알고 왼쪽으로 날았지만 실점했습니다. 토트넘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상대팀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기려면 결국 예측을 무의미하게 하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손흥민 PK의 경우는 결국 슛의 파워와 정확도였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4-3-3은 예측을 파괴하는 파워와 정확도가 없습니다. 그럼 남은 선택은 왼쪽으로 찰지 오른쪽으로 찰지 상대가 헷갈리게 만드는 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가 얼마나 자존심이 걸린 경기였는지는 히샬리송과 마갈량, 브라질 대표끼리의 몸싸움에서 가장 절절히 나타났습니다. 제가 브라질 국민이라면 두 선수가 이런 경기를 펼치고도 대표팀에서 만나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자주 부딪히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손흥민과 황희찬이 PL 경기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인들, 남미인들에게 지역의 더비는 국적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의 경기만 봐도 이 사람들이 진짜 같은 나라 사람들인가 싶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과 마갈량은 브라질 사람 이전에 토트넘 사람과 아스널 사람이었고 서로의 승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빅매치에서 패배한 팀에게는 당연히 보통의 매치보다 큰 자극이 남게 됩니다. 좋은 감독은 그 자극 또한 결국 팀 에너지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약팀들은 더비의 패배가 연패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올 시즌뿐 아니라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연패로 마무리되는 것은 최악의 전개이고 감독의 숙제는 전술적 그리고 내부적 양방향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보다 더 큰 숙제는 결국 프론트에게 있습니다. 올해의 축구 방식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보강을 할 것인지, 현재의 멤버로도 잘할 수 있는 전술을 구사하는 감독으로 선회할 것인지 높은 강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 다 하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 반전의 가능성은 낮고 결과는 언제나 적절한 선택과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어설프게 지는 경기보다 아예 박살나는 경기에선 적어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찾을 수 있다는 하나의 긍정은 남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 그랬고 축구가 경쾌한 가장 큰 이유는 의외성입니다. 토트넘에게서도 부디 의외성이 발견되길 기대합니다.